페이지 어디를 보시면 3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 그 대리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리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럼 을이 이제 대리인이 돼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하죠. 대리행위고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이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본인의 이름을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본인을 위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리행위의 표시죠. 대리행위의 표시, 이것을 대리관계의 표시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명을 하는데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현명을 했다? 그러면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럼 대리권 줬으면 대리인이요, 자기가 마치 갑인 양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말 수 있다, 날인할 수 있죠. 이걸 서명대리죠. 이때 누가 책임진다? 본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마치 갑인 양 그 말은 대리인이 이 말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대리권조차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본인이라고 했다. 그럼 본인의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내가요, 자기의 남자친구를요, 뭐랬냐? 남편으로 가장을 시켜가지고요, 남편으로,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 남자친구를 남편으로 가장시켜가지고 남편의 그 건물 있죠?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사건에서 판례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본인이냐 이 말은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대리인이 자기가 마치 갑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아파트가 있는데 동생 아파트인데 동생이 형한테요 일체의 관리 권한을 맡겼어요. 그런데 형이요 자기 동생 아파트 말하기는 쪽팔리니까요 자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본인이다. 즉 동생 이름이 만약에 갑이다 그러면 형은 을인데 내가 갑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임대를 줬어요. 임대. 그리고 임대를 주고 난 다음에 임대 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뭐냐? 그 임차인한테 이 물건 너가 살래?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이 그냥 팔았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왜? 일체 권한을 소유했단 말은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냥 관리하러만 대리권을 줬는데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뭐랬냐? 본인의 이름, 자기가 마치 본인인 양, 자기가 동생인 양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도 본인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말은요. 그러면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 본인을 사칭했다.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대리권을 줬는데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했다.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거기서 뭐가 된다?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건 114조고요. 이건 115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은 현명을 하지 않았어. 뭐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자기가 이랬다. 그러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럼 뭐다? 이것을 첫 번째 중요한 게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요, 착오를 유로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법률 효과를 주장한다. 누구한테? 상대방은 누구한테 등기해달라고 한다. 본인한테 등기해달라고 그래? 대리인한테 해달라고 그래? 대리인한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주장을 한다니까.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주장한다니까. 대리인에게. 무슨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대리인에게 주장한다. 그 다음에 우리요, 작년에 이제 국가고시에 뭐가 나냐면 이런 게 났어요.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의 행위로 보는가?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봐, 복대리인. 왜냐면 복대리도 뭐다? 본인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고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뭘 했거나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것을 114조 현명했을 때, 115조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니까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계약을 하더라도 책임을 질 일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없어도 된다. 그런데 무슨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대리인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미성년자 이유로 본인이
그 다음에 대리인 자신이,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대리하면서 사기나 강박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116조인데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먼저 103조. 103조에서 이중매매가 있어요. 이중매매가 있는데요. 여기서 밀수인은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의 대리인이요.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을 했어. 적극 가담. 그 다음에 104조요. 104조는 궁박 있죠. 궁박하고 경솔 또는 뭐가 있어?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8조요. 108조는 본인은 멀쩡해요. 그런데 대리인이 뭐랬나? 상대방과 통정을 했어요. 상대방과 통정 이렇게. 이런 경우요. 110조 제2항이요. 110조 제2항에서 대리인은 제3자인지 아닌지 알겠죠? 여기서 피용자고 대리인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먼저 103조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죠? 그럼 모든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한다? 103조에 뭐가 된다? 위반. 103조에 뭐가 된다? 위반. 위반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로 봐.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대리인, 경솔과 무효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108조에서 대리인이 통정을 표시했죠? 본인은 안 했는데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로 봐. 여러분 여기서 110조 제2항에서 대리인은 제3자 2단이다? 대리인은 제3자한 사경박할 때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시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단순한 피용자가 뭐다? 제3자에 해당한다. 단순한 피용자. 알겠죠?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대리인은 본인하고 동일시된다. 우리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할 때는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런데요.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한다.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뭐한다? 본인하고 동일시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갑하고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리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갑하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친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친 경우가 있죠. 중요한 것은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한테.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죠. 그럼 사기를 당한 상대방이 취소를 해야 되겠죠. 원래는 취소할 때는 사기 친 사람한테 취소를 해야 되는데 대리의 경우는 모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그래서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한다? 본인한테 취소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데 대리는 본인하고 똑같죠.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즉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친 사실을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하죠. 여러분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대리인 사기치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주어진다? 본인에게.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대리인 을하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본인 갑하고 병하고 대리인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뭐냐? 취소죠. 취소는 뭐를 취소하냐?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해. 법률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계약이죠. 계약을 취소를 해. 계약을. 그러면 여기서 취소권자가 누구냐? 취소권자는요, 기망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그래.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제약을 체결한 사람. 그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보면 이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를 했죠. 사기를 기망을 해요. 이번엔요, 본인이요, 상대방을 뭐란다? 기망을 해요. 기망을.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봐봐. 여기서는요, 상대방이요, 본인을 지금 뭐라고 했다? 기망을 했죠. 기망. 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은 사기를 당했죠. 그런데 계약은 했어, 안 했어? 계약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계약한 게 아니죠. 계약은 상대방하고 대리인이 계약한 거잖아요.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적 법률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취소를 못한다고. 이번엔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상대방이 기망을 당했죠. 기망을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하고 뭘 해서 계약을 체결했죠. 기망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 다 나온 것이에요. 됐죠? 지금 여기까지를 먼저 정리를 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현명이라고 되어 있죠? 현명. 그래서 여기 보면 현명의 의의 두 번째 줄 봐봐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한다. 이것을 능동대리라고 그래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그것을 수동대리라고 얘기해요. 수동대리. 그런데요, 이 수동대리라고 써서 수령하는 거 옆줄 긋고 현명주의 X. 수동대리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수동대리. 왜요? 우리가 현명이란 게 뭐예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나는 누구라고 알리는 걸 현명이라고 그래. 알겠죠? 현명은.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뭐라냐? 나는 갑이라는 사람의 똘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한다? 대리란 말이죠. 현명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이 얘기할 때는 수동대리는 누구한테 얘기하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겠죠? 나는 본인의 똘만인데 이게 아니잖아요. 아, 나는 병이라는 사람인데요. 당신이 혹시 갑의 대리이면 갑한테 이런 말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현명을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현명이 뭐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고 그래. 그런데 상대방은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대리의 경우는 현명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능동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을 수동대리라고 하는데 수동대리의 경우는 현명이란 말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번 현명주의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줄고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 본인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 말이죠.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반드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본인의 이익. 왜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두 번째 줄 보면 본인을 위한 것은 줄고요 이익을 위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져. 그 다음에 2번 현명의 방식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고 3번은요 대리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명의로 할 수 있다? 본인 명의.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여 법률행위를 하죠. 그래도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 말이죠. 현명하지 않는 경우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현명이라고 얘기하죠. 현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의사표시는 누구를 위한 걸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야.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죠? 여기서 자기는 자기 남편 이름 쓰면 큰일 나.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얘기한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본다 그러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해.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 밑에. 자, 115조 제 단서 봐봐.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줄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다 뭐라 쓰냐?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이 말이죠.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 그러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말은 대리인은 처음부터 대리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 말이죠. 상대방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의사주의에 의해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죠. 상대방은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의사대로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칙은 뭐죠? 원칙은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보죠. 그래서 밑에 봐봐.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해서만 계약의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대리행 하자죠.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줄고 107, 108, 109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의사 흠결.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을 뭐라 한다? 사기나 강박 줄고 봐. 사기나 강박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말이 달라. 의사의 흠결하고 사기 강박하고 다르다고. 사기나 강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해. 사기나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임은 누구를 표준으로 줄고 대리인을 표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다른 국가고 시험 뭐라고 시험이 나냐 이렇게 나왔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하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116조 제1항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한다. 자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봐봐. 기억, 니은, 디귿, 니은이 뭐냐? 기억은 뭐죠? 이거 봐봐. 이거죠?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친 경우. 니은은요? 니은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친 경우. 디귿은요? 상대방이 누구를? 본인을. 상대방이 본인을. 4번은요? 본인이 상대방을 이 말이죠. 다른 것은 볼 필요 없어. 먼저 몇 번을 보는 것이다? 3번을 본다 이 말이죠. 3번.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했죠? 그러면 본인은 사기 강박을 당했지만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해. 취소할 수 없다. 그 한마디. 나머지는요. 1번 봐봐.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치죠.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안에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알든지 모르든지 선의 악이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니은은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본인이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니을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치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죠.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계약했으니까 뭐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요.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되어 있죠. 116조 제2항이요. 특정한 법령을 위임한 경우 줄고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 대리인이요. 본인의 지시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대리인은 꼭두각시다 이 말이죠. 본인이 하나하나 다 지시했다. 매매대금 1000만 원 깎아달라기를 안 된대. 그러면 그건 500 한번 깎아달라기면 안 된대. 그럼 100 한번 깎아달라기면 안 된대. 그냥 그만둔다고 해봐. 계속 하나하나 지시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말만 대리인이 이 사람은 뭐예요? 심부름꾼이나 마찬가지. 심부름꾼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본인을 표준으로. 그래서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동그라미.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줄고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퀄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요. 대리인요 117조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요. 제한 능력자도 이미 대리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대리인과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이 중요하죠. 대리인이 줄고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 맨 끝에 본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권리 능력은 있어야 돼. 본인은요.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대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복대리가 뭐예요?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갑이하고 있고 병하고 있고 이렇게 을이 있으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럼 을이 병하고 만나서 계약을 해야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계약을 못할 일이 생겼죠.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뭐다? 복대리,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복대리를 선임해. 그러면요, 이때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뭐로?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뭘 한다? 선임하죠.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복임행위다. 이렇게. 복임행위다. 이렇게요. 선임하죠. 선임한 것을 뭐란다? 이것을 뭐란다? 복대리인의 이름을 선임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 대리일 수밖에 없어. 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만약에 법원의 이름으로 선임하면 뭘 한다? 법정 대리죠. 그런데 이 대리인이 설령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그것은 언제나 임의 대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 나왔죠?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OX, X로 나왔어.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복임행위죠?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이다 아니다. 우리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대리행위는 뭐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 이름이란 말이 뭐죠? 이름은 뭐다? 책임이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어떤 책임을 져? 복대리가 잘못하죠?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왜요?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니까 현명을 할 때는 나는 갑의 복대리인,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복대리인 정이다. 누구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말 필요가 없다.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죠? 이미대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봐. 그럼 여기요, 우리가요. 여기서 이렇게 본인이죠. 본인 있고 여기 뭐가 있어? 대리인이 있고 여기 복대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사망하죠? 그럼 본인의 뱃속 안에 대리하고 복대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없어지고 복대리권이 없어지죠.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립후엔 개인심판이 되죠? 그럼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 뱃속 안에 누가 들어있어? 복대리가 들어있죠?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뭐가 나오냐? 복대리권의 소멸 원인이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또 한 가지요.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복대리는 대리인의 권한보다 클 수는 없어요. 99.99999%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더 커요, 적어요? 적겠죠.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가 뭐 한다? 병존한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임의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대리가 있죠? 그러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이러면 임의대리가 뭐예요? 임의대리는 신뢰관계죠. 왜냐하면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갑이 을을 믿고 대리권을 맡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위임이라는 것은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내가 일을 해야지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왜냐? 위임이라는 것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돼야 안 돼요? 선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임하면 안 되니까 책임이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을 못하니까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을 져요. 무과실 책임. 그럼 여기서 보면 뭐냐면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 이 대리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복대리인이 잘못해가지고 본인한테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잘못이 없어도. 그런데 이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책임이라는 것은 너가 책임을 무한대로 진다면 너 마음대로 선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임의대리는 예외적으로요. 본인이 승낙한 경우에서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부득이한 사유, 채무이행 그러면 큰일 나.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라는 말이 없고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는 무슨 책임이다? 복대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는데 뭐가 있어? 과실이 있는 사람은 뭘 한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무슨 책임이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그래서 이거 임의대리고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봐.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을 져. 그런데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선임하면 책임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 알겠죠? 이게 중요해,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지 채무이행 그러면 안 돼.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나와.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 이렇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어디만 나와?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나와.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죠. 교통사고로. 알겠죠? 그런 경우에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특히 임의대리의 경우요. 이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지명을 해. 법정대리에서는 지명이란 말이 안 나오겠죠. 왜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대리인이 하는데 본인이 17살짜리가 지명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이 지명을 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임의대리 밑에 보면 본인이 지명한 경우 이게 딱 나와. 알겠죠? 임의대리에. 법정대리 없어. 그래서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이 복대리를 지명한 경우가 있어. 나는 정을 복대리를 선임하고 싶은데 본인은 X를 복대리로 지명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본인이 지명했으니까 대리인이요? 그러면 X를 선임해야죠. 선임을 했더니 이놈의 X가요, 정말로 X야. 그래가지고 이놈의 X가 어떻게 되냐? 이 사물을 처리하는데 너무나 부족해.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대리는 잘됐다. 왜? 갑이 지명한 사람이 너무 사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본인이 손해가 되겠죠. 그런 것 어때요? 설령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그것에 부적임이에요. 부적이라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 다음에 또요, 불성실. 그럼 너무 성실하지 못해. 계약을 했는데 미팅 시간인데 2시간 늦게 와. 알았죠? 사람들이 열받아서 다 가버려.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X라는 사람이 부적임하고 불성실하죠. 그러면 대리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대리는 그 사실을 빨리 본인한테 통지를 하든지 본인한테 통지할 시간이 없으면 자기가 급하면 자기가 선임했으니까 자기가 뭘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해야 돼.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냥 결국 무슨 말이죠? 여기서 본인의 지명이 한 경우는 본인한테 통지를 했거나 해임을 한 경우는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대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복대리요. 복대리라는 것은 복대리는요. 1번이요. 1번은 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범인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줄고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이죠. 줄고요.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대리인의 복임행위는 줄고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거기까지.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복대리는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권을 뭘한다? 보유. 대리권을 보유. 거기까지요. 그래서 복대리는 선임한 후에도 대리권을 보유하죠. 그래서 뭘한다? 대리권과 복대리권이 뭘한다? 병존한다. 병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을 보세요.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에서 선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선임을 보면 120조로 봐봐.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아까 얘기했죠? 이것을 무슨 대리다? 법률행위? 임의 대리인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줄고요. 부득이한 사유 줄 것이고 2번 병원에 2번이죠. 병원 2번. 입원한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책임은요. 120조 규정에 의하여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 120조 규정에 의해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말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럴 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딱 거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본인의 지명이라고 되어 있죠? 재본의 지명에 의해서 121조 법조문 제목이 뭐라 나왔죠? 임의 대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3항을 봐봐. 2항을 봐봐요. 대리인이 줄고 본인의 지명, 본인이 지명을 했죠?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부적임 줄 것이고 불성실, 부적임이나 불성실을 알고 동그라미 통지나 해임을 태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하면 바로 옆에 책임, 태만이 하면 책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죠. 반대로 뭐요? 태만이 할 때만 뭐가 있다? 책임을 진다. 태만이라는 건 뭐죠? 게을리했다 이 말이죠. 게을리한 경우만 책임이 있고 게을리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대리만 나와? 임의 대리만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요. 4번의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것이요. 이런 봐봐요. 이런 복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복대리는요. 대리는요. 복대리 선임할 때 언제나 본인의 승낙을 다 받아야 돼. 시콜콜하게. 알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봐봐요. 갑이 나한테요.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런데요. 내가 반드시 대리인이 등기부를 떼야지 그것이 금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떼면은 은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뗄 때는 누가 가서 떼도 어때요? 같아 틀려요?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다른 사람을 시켜도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제 봐. 4번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거기 줄고 대리인 자신에 의한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무방한 경우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거기까지 줄 꼭 가로 묶어야 돼.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알겠죠? 맨 끝에 묵시적 승낙 있는 걸 봐.
그런데 우리 시험에 17회 때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더라도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 OX, X란 말이죠. X. 그러니까 대리인 자신에 의해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것마저도 대리인 너가 해라. 그러면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경우만 선임한다? 아무 말이 없을 때만. 알겠죠? 그래서 잡다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아무 말이 없을 때는 복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 대리인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명시하면 아무리 작다고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법정대리 보인권이죠? 122조. 법정대리는 줄고 그 책임으로, 그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법정대리인 줄 한번 먹어봐. 거기다가 임의대리인 그러면 큰일 나. 제일 많이 법조문을 속이게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임의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뭐 그럴싸해 보여. 아까 우리 임의대리는 뭐라고 그랬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그랬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책임으로 이 말은 무과실 책임만 진다면 너 멋대로 선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과실 책임만 진다면 너 멋대로 선임해라.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바로 옆에 밑에 가운데 줄고요. 이 법정 무과실 책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항상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임의대리. 법정대리라면 난리가 나. 알겠죠? 예외적으로요.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줄고 부득이한 사유 맨 끝에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러면 원래 이 임의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정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누가 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냐?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대리가 더 넓다? 이 법정대리가 더 넓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복대리의 지위를 보세요. 123조를 보면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뭐라고?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해. 본인. 그러니까 본인을 대리하니까 현명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일하게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번요. 1번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선임되죠. 본인과 상담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권리를 뭐고 의무는 뭐냐? 세 번째 줄 줄거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게 의무고요. 바로 밑에 보수 청구권, 그게 바로 권리예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있다. 권리와 의무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어떡하죠? 복대리는요, 줄거. 첫 번째 2번이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줄거. 대리권의 존립과 범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줄거.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해.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 이 말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중요하죠.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 선임에 의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병존한다. 병존이란 말이 뭐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복대리권도 그대로 한다? 존재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3번은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처럼 표시하는데 그 다음에 줄고 대리인의 이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대리인 표시할 필요가 없다. 복대리권 소멸이죠? 복대리권 언제 소멸한다? 줄고 대리권 소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하고 두 번째 줄 복대리권이 소멸. 두 번째 줄 맨 앞에 복대리권 소멸. 그러니까 복대리인 자신의 대리권이 소멸할 때도 소멸하지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할 때도 소멸한다. 왜요? 누구의 뱃속 안에 들어있으니까? 대리인의 뱃속 안에 들어있으니까. 한 달 10개는 안 나왔지만 이거 봐봐요. 이거. 여러분 여기서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 소멸할 수 있다 없다? 복대리인 다시 복대리인 소멸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맨 끝에 써. 밑에다가 복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복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점 찍고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까요? 왜 복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왜 선임하는 거예요?
복대리는 이미 대리니까. 복대리는 이미 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미 대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대리는 이미 대리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요, 여기까지요. 하고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뭐들 하냐? 천재를 할 거예요. 천재. 알겠죠? 천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